수선화는 이른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구근 식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적인 봄의 전령사입니다. 주로 지중해 연안과 유럽, 북아프리카가 원산지로 전 세계적으로 약 50에서 100여 종의 야생종과 많은 원예 품종이 존재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에 희망과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수선화의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꽃의 구조입니다. 꽃잎처럼 보이는 6개의 잎은 화피편이라 부르며 안쪽의 컵이나 나펄 모양으로 솟아오른 부분을 부화관, 영어로는 코로나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수선화 특유의 입체적인 화형을 만듭니다. 학명인 나르키소스는 그리스 신화 속 미소년 나르키소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죽은 자리에서 피어났다는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꽃말은 자기의 자존심, 고결, 신비 등을 상징하며 색상에 따라 흰색은 존경, 노란색은 내 곁으로 돌아와줘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꽃은 주로 3월에서 4월 사이에 피어나며 추위에 강해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 하여 설중화라고도 불립니다. 수선화는 아름답지만 독성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구근을 양파로 5인에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잎의 모양이 부추와 비슷해 식재료로 착각하고 섭취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독성 덕분에 뒤지나 두더지 같은 동물들이 수선화 구근을 먹지 않아 정원관리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수선화는 한 번 심으면 매년 개체수가 늘어나는 번식력이 좋은 꽃입니다. 주로 가을에 구근 높이에 2~3배 깊이로 심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서늘한 곳을 좋아합니다. 물은 겉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주되 겨울 휴면기에는 구근이 썩지 않도록 물의 양을 아주 줄여야 합니다. 꽃이 진 후에는 시든 꽃대만 잘라주고 잎은 노랗게 마를 때까지 그대로 두어야 영양분이 구근으로 가 다음 해에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잎이 완전히 마르면 구근을 캐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보관했다가 가을에 다시 심습니다. 수선화는 기원전부터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였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화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며 8에서 10세기에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당나라에 유입되어 설중화로 불리었고 19세기에는 영국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원예 품종의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양에서 수선화는 물 위에 떠 있는 신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에서는 설날에 수선화를 집안에 두어 새해의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금잔옥대 수선화가 유명하며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 시절 지극히 아꼈던 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영국 왕립원예학회에서 꽃의 형태, 비율, 그리고 유전적 특징에 따라 수선화를 13개의 디비전으로 분류하고 있고 등록된 품종만 3만 개가 넘으며 매년 새로운 품종이 추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종들은 주로 지중해 연안,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 등의 척박한 환경에서 자생합니다. 야생종들은 원예종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형태가 매우 독특하고 섬세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는 힘이 강합니다. 이 야생종들 사이의 교배를 통해 우리가 오늘날 정원에서 보는 화려한 대형 수선화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불보코디움 수선화는 꽃잎은 아직 태화하여 가늘고 대신 부화관이 깔때기 모양으로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마치 옛 여인들이 드레스 안에 입던 패티코트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포에티크스 수선화는 순백색의 꽃잎에 아주 작고 납작한 붉은 테두리에 노란색 부화관이 대조를 이룹니다. 향기가 매우 강렬하며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가 변한 꽃의 원형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종입니다.
시클라미네우스 수선화는 이름처럼 시클라멘 꽃과 닮았습니다. 꽃잎이 뒤로 완전히 젖혀져 있고 나팔 부분은 길고 가늘게 뻗어 있습니다. 습기가 있는 땅을 좋아합니다. 타제타 수선화는 한 줄기에 여러 개의 작은 꽃이 모여 핍니다. 흰 꽃잎에 노란 컵 모양의 부화관이 특징이며 한국의 제주 수선화가 바로 이 종의 변종입니다. 종킬라 수선화는 꽃이 진한 황금색이며 잎이 평평하지 않고 부추나 골풀처럼 둥글고 가늘게 자랍니다. 향수 원료로 쓰일 만큼 향기가 매우 감미롭고 강합니다. 파피라세우스 수선화는 꽃잎부터 부화관까지 전체가 순백색입니다. 저온 처리 없이도 실내에서 쉽게 꽃을 피우는 성질이 있어 겨울철 실내 화분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나팔수선화는 가장 대중적이고 상징적인 분류군으로 부화관의 길이가 꽃잎의 길이보다 같거나 더 깁니다. 가운데 컵 부분이 마치 나팔처럼 길게 졸출되어 있어 나팔수선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꽃줄기 하나당 단 하나의 커다란 꽃이 피어 매우 화려하고 존재감이 강합니다. 다른 분류군에 비해 구근이 크고 튼튼하며 추위에 매우 강해 노지 월동 및 자연 번식에 가장 적합합니다. 수선화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봄에 개화하는 조생종이 많습니다. 큰컵 수선화는 수선화 분류 중 가장 인기가 많고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류군입니다. 나팔 수선화의 화려함과 소컵 수선화의 우아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수선화의 표준이라고도 불립니다. 부화관의 길이가 꽃잎 길이의 3분의 1보다는 길지만 꽃잎 전체 길이보다는 짧습니다. 수선화 분류군 중에서 가장 색상 변화가 다채롭습니다. 흰색, 노란색은 기본이고 분홍색, 오렌지색, 붉은색 컵을 가진 품종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추위에 강하고 토양을 가리지 않아 자연 번식에 매우 유리합니다. 한 번 심어두면 매년 구근이 늘어나며 풍성한 군락을 이룹니다. 나팔 수선화가 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어나는 중기 개화종이 많아 봄 정원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큰컵 수선화는 줄기가 튼튼하고 꽃의 지속시간이 길어 절화용으로 최고입니다. 작은 컵 수선화는 정교한 색 대비와 고전적인 미학이 돋보이는 그룹입니다. 부화관의 길이가 꽃잎 길이의 3분의 1 이하이고 꽃잎이 넓고 평평하게 펼쳐지는 경향이 있어 작은 컵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컵이 작기 때문에 색상이 매우 강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꽃잎은 흰색이나 크림색인데 컵의 테두리에만 붉은색, 오렌지색 혹은 짙은 노란색의 라인이 들어가 눈처럼 보이는 품종이 많습니다. 꽃 전체의 크기는 큰 컵 수선화와 비슷할 수 있으나 컵이 작아 전체적으로 더 가볍고 경쾌한 인상을 줍니다. 대체로 나팔 수선화나 큰 컵 수선화보다 늦게 피는 편이라 수선화 시즌에 대미를 장식하기 좋습니다. 향기가 좋은 품종이 많으므로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 근처에 심으면 늦봄의 향긋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겹꽃 수선화는 마치 장미나 모란을 연상시키는 풍성한 꽃잎이 특징입니다. 부화관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꽃잎 사이사이에 섞여 있거나 꽃잎 자체가 여러 겹으로 돋아나 꽃 전체가 공 모양처럼 둥글고 풍성해 보입니다. 평면적인 일반 수선화와 달리 부피감이 커서 정원 어디에 심어도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꽃잎과 부화관 조각이 겹겹이 섞여 있어 두 가지 색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품종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겹꽃 수선화 중에는 장미처럼 아주 진하고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품종이 많아 향기 정원을 조성할 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트리안드루스 수선화는 수선화 분류 중 가장 우아하고 가녀린 곡선미를 자랑합니다. 꽃잎이 나팔 반대 방향인 뒤쪽으로 활짝 젖혀져 있어서
마치 시클라멘과 유사한 실루엣을 만듭니다. 꽃이 정면이나 위를 보지 않고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아래를 향해 피어납니다. 꽃줄기 하나에 보통 2개에서 6개 사이의 꽃이 모여 피어납니다. 덕분에 한 송이는 작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풍성한 느낌을 줍니다. 트리안드루스 계열은 과일 향이나 달콤한 꽃향기가 매우 강한 편에 속합니다. 꽃잎의 질감이 매우 부드럽고 섬세하며 대부분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의 파스텔톤 품종이 많아 청초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트리안드루스 수선화는 그 가녀린 외모 덕분에 숲속의 요정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최적입니다. 사이클라미네오스 수선화는 수선화 분류 중 가장 역동적이고 개성 넘치는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잎이 나팔 반대 방향으로 아주 심하게 젖혀져 있어 마치 강한 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듯한 독특한 실루엣이 매력입니다. 꽃잎이 뒤로 젖혀진 만큼 상대적으로 가운데 나팔이 더 길고 도드라져 보입니다. 수선화 군단 중에서도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그룹에 속합니다. 추위에 매우 강해 잔설이 남아있을 때 피어나기도 합니다. 대개 키가 작고 아담하여 정원의 앞쪽이나 바위 틈에 심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키가 작고 번식력이 좋아 잔디밭이나 나무 아래에 흩뿌리듯 심어두면 매년 봄마다 스스로 번지며 자연스러운 군락을 만들어냅니다. 조킬라 수선화는 수선화 중 향기가 가장 진한 그룹으로 무겁고 달콤한 향기가 일품이라 고급 향수의 천연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 줄기에 보통 1개에서 5개 사이의 작은 꽃들이 모여 피어납니다. 꽃잎이 뒤로 젖혀지거나 오목하지 않고 평평하게 활짝 펼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화관은 대개 컵 모양이나 깔때기 모양이며 나팔 수선화처럼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수선화의 잎은 납작한 칼 모양인 반면 조킬라의 잎은 부추나 골풀처럼 가늘고 둥근 원통형입니다. 짙은 녹색을 띠어 꽃의 화사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다른 수선화들이 지기 시작하는 늦봄에 피어나며 태양과 열기를 좋아하여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타제타 수선화는 수선화 분류 중 가장 풍성한 꽃차례와 매혹적인 향기를 자랑합니다. 타제타 수선화는 고대부터 인류와 가장 친속했던 그룹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주 수선화가 바로 이 분류에 속합니다. 굵고 튼튼한 꽃대 하나에 최소 3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의 작은 꽃들이 우산 모양으로 모여 피어납니다. 꽃잎은 대개 둥글고 넓게 펼쳐지며 부화관은 아주 작고 얕은 접시 모양을 띱니다. 머스크 향과 비슷한 진하고 달콤한 향이 멀리까지 퍼져 향기 수선화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지중해 연안부터 아시아까지 따뜻한 해안가에서 자생해온 역사가 있어 다른 수선화들에 비해 추위에 다소 약한 편입니다. 포에티쿠스 수선화는 가장 고전적이고 문학적인 정치를 풍기는 수선화로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가 변한 꽃의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야생종입니다. 꽃잎은 순백색이고 부화관의 바탕은 대개 노란색이나 녹색이며 가장자리에 아주 가늘고 선명한 붉은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 마치 눈동자처럼 보입니다. 매우 달콤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우아한 향을 내뿜어 고급 향수의 원료로 자주 사용됩니다. 수선화 시즌에 대미를 장식하는 만생종으로 보통 5월경 다른 수선화들이 모두 지고 난 뒤에 피어나 봄의 끝을 알립니다. 고산지대나 초원이 원산지여서 추위에 매우 강하며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자연적으로 아주 잘 번식합니다. 벌보코디움 수선화는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귀여운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꽃잎은 아주 가늘고 퇴화하여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가운데 부화관이 깔때기 모양으로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19세기 여인들이 드레스의 풍성함을 위해 안에 입던 속치마와 닮았다고 하여 패티코트 수선화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합니다. 키가 보통 10에서 20cm 내외로 매우 작고 앙증맞으며
수선화 중에서도 가장 빨리 피는 종류에 속합니다. 씨앗이 떨어져 자연 번식이 매우 잘 되는 편이며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잔디밭이나 바위 틈에서 군락을 이루며 피어납니다. 스플릿 코로나 수선화는 가장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외형을 자랑하는 수선화입니다. 일반적인 수선화가 컵이나 나팔 모양의 온전한 부화관을 가진 것과 달리 이 그룹은 부화관이 갈라져 꽃잎 위로 펼쳐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진 부화관 조각들이 뒤에 있는 꽃잎 위로 납작하게 펼쳐지거나 주름지며 겹쳐져 마치 꽃 속에 또 다른 꽃이 핀 것 같은 화려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겹꽃 수선화만큼이나 화려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더 정교하고 현대적인 미감을 줍니다. 꽃잎과 갈라진 부화관의 색이 다른 품종이 많아 화려한 색의 대비를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그룹입니다. 꽃이 크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꽃대가 비교적 튼튼하여 정원에서 비바람을 견디는 힘이 좋은 편입니다.